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측면 승부. 먼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혁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최영진 아나운서 티셔츠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뭡니까? 이게 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예? 이은지 그 담당 PD가 예. 제작을 직접 해준 건데 예. 제 프로그램에서 입는 거는 괜찮은데 예. 이게 저 다른 프로그램 출연할 때까지 입으라고 강요를 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예. 입고 나가라. 이렇게 입고 나가라. 앞에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올금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적혀 있네요. 예. 이게 참 근데 뭐 예. 그런 거 입고 나온다고 해서 청취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생각해 보면요.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청취율 그대로다? 안 나온다? 그럼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 출근할 때부터 입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예. 점심 먹을 때도 이거 입고 나갔습니다. 예, 예. 지하철과 버스 다 이용하시고. 뒤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 앞에는 그렇게 적혀 있고. 이게 저 뒤에가 더 부끄러운데요. 예? 뒤에는 이렇게 청취율 조사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뭐 그런 얘기 적혀 있네요. 예, 그거를 부끄럽습니다, 진짜. 적고 다닌다고 해서 청취율이 올라가겠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해도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라디오 제작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 청취율이 올라가면 제작진 덕이다. 내려가면 진행자가 못해서 그런 거다.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이은지 CP의 굉장한 패착이다. PD가 못하니까 청취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뭐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는 우선 월드컵 최종 예선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이 전망을 지난주 어떻게 해줬죠? 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무승부 전략으로 가야 된다. 네, 어차피 이란 원정 경기에서는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무승부만 돼도 좋은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다고 했나요? 예, 제가 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겼네요. 1대1. 잘했어요.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선취골을 넣는 건 좋은 일이었었는데 네. 그 이란의 파상 공세 골대만 한 3번 맞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골대도 맞고 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쪽으로 예. 좀 운이 좋지 않았겠느냐. 뭐 1실점 할 때는 골키퍼의 행동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은 네. 마지막에 사실은 인저리 타임 때 아주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찬스 중거리 슛이었는데 네. 거기에 아쉽게 막히면서 원정 첫 승 좀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대1 무승부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 내용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게요? 그러니까 선수 간의 어떤 유기적인 플레이가 좀 부족했고 공을 이제 서로 패스를 하면서 주고 받아야 되는데 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패스를 돌릴 곳이 없다. 각각 공간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선수들의 움직임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 한 번에 역습을 허용하는 좀 무리한 모습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 상황을 만들게 됐고 이란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은 뭐 각각 그 보는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이란 선수들은 그래도 아시아 최강국으로서 선수들의 어떤 개인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능력이 우리 선수들보다는 그래도 좀 한 수 위를 보여줬다. 예, 그게 모든 경기에서 적용이 되진 않지만 어제 있었던 경기만큼은 우리 선수들은 어떤 한 명의 수비수라든지 그 적군을 소위 이제 벗겨낸다 그러죠. 예? 이렇게 제치고 나가는 행동을 참 소심하게 했는데 이란 선수들은 좀 과감하게 제치고 나가면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좀 뭐랄까요, 비전문적인 얘기를 굉장히 너무 오래 길게 하셨는데 이번 그 10월 A매치 이번 10월 2연전은 사실 좀 지옥의 2연전으로 불렀거든요. 예. 뭐 이란 원정이 일단 지옥길이었고 1승 1무가 애초에 목표였어요. 그걸 달성한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결과로는 하여튼 목적 달성했지만 경기 내용은 좀 좋지 않은 게 아니냐인가 이제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얘기 같은데 실점 동점골 내준 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최영진 아나운서. 예, 뭐 이길 수 있는 경기긴 했습니다만 실점을 또 했고 뭐 골대를 2차례 맞췄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 많았는데요. 뭐 저는 한결같습니다. 그래도 1승 1무 거둔 점은 잘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뭐 어떤 게 전문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최영진 아나운서에게? 제가 오히려 더 조금 더 깊게 파고들지 않았나요? 예. 예. 자, 실점 장면에서는 김승규 골키퍼가 좀 아쉬웠는데 사실 그 전에 또 많이 막았어요. 아, 많이 선방을 막았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네. 잘했습니다. 마지막 판단만 조금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그 혹시나 파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김승규 선수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선에 직행하려면 2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2위만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란과 비기면서 2위 최소한 2위 가능성 높아졌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총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면서 승점 8점입니다. 그렇죠. A조 2위를 달리고 있고 이란이 3승 1무로 승점 10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을 때 다른 조에 우리가 2위로 올라가게 되면 1위와 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1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예. 자, 가능성이 높아졌긴 한데 이웃 나라 일본은 중국은 더 어려워졌고 일본도 오만에게 충격적인 패를 했어요. 예, 질문지 없는 질문을 하니까 두 사람 다 조용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본은 알아서 하라 하고요. 아니 일본이 아무튼 좀 초반에 안 좋았는데 또 조1위 호주를 잡으면서 그동안에 좀 부진을 씻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승점 9점으로 1, 2위를 기록 중이고요. 일본이 승점 6점을 지금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저 월드컵 본선 직행의 불씨가 좀 예.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이 경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또 베트남 언론이 박항서 감독에 대한 지도력 여기서 비판을 좀 하던데 베트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거는 지금, 10,000원 더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본에 없는 질문. 보통은 5,000원인데요. 예. 요거는 조금 더욱더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보다 3배 정도 많이 받으셨으면 그냥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3연패 하면서 저는 이거 예상했어요. 뭐 그동안 잘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저 최종 예선 가서 못하면 비난 여론이 박항서 감독에게 향할 것이다. 저는 예상했던 부분이고 사실 베트남이 최종 예선에 올라온 것도 사실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뭐 처음 있는 일이니까. 예, 역사상 또 처음이고 스텝을 밟아가는 중인데 베트남 국민들은 아무래도 월드컵에 나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베트남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같은 생각입니까? 베트남 본선 진출은 일단은 어렵다. 이제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왔지만 월드컵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대회와는 조금 클래스가 수준이 조금 높기 때문에 최종 예선에 올라온 것도 어쨌든 베트남으로서는 역사적인 일이었고 근데 다만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뿐인 건데 예. 어쨌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 최민정과 김아랑 등을 비하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서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예, 지금 심석희 선수의 뭐 고의 충돌 의혹이 또 국감장에도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석희 선수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첫 번째는 고의 충돌 의혹인데 이건 뭐 대표팀 박탈이라든지 스포츠 연금 박탈 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고요. 예. 동료 선수 비하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동료 선수를 비하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2018년 2월 10일 평창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조별 예선에서 심석희 선수가 탈락을 합니다. 예. 최민정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으로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해 준결승에 올라갔는데 이 경기를 숙소에서 지켜보던 심석희 선수가 코치 A씨에게 오늘 점심때 상대 선수인 취춘이를 봤는데 취춘이 파이팅이라고 크게 소리쳐줬다며 비속어와 함께 취춘이를 응원했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선수를 응원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최민정 선수가 지기를 바랐던 거죠. 결승에 오른 최민정 선수 2위로 통과하고도 상대 선수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실격 처리가 됐는데요. 예. 최민정 선수는 인터뷰에서 뭐 죄송하다 눈물을 흘렸는데
오히려 심석희 선수는 고소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동료 비하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당시 대회에서 최민정, 김아랑, 김혜진과 합을 맞춰서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획득 이후에도 최민정과 김아랑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또 쏟아내요. 심석희는 그 김아랑 선수가 경기 후반 6바퀴를 남겨둔 시점에서 아웃코스를 돌면서 3위에서 2위로 추월한 것에 대해서 관종짓했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예. 이 문제로 지금 팬들이 도의적으로 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같네요. 원팀이 안 되네요. 이제 될 겁니다. 이낙연 정치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것은 같은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그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그렇죠. 상당히 충격적이다. 예. 쇼트트랙 내 파벌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뭐 비난도 비난입니다만 혹시 경기 중에 동료 선수를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린 거 아니냐? 큰 문제죠. 예, 이걸로 번졌어요. 예, 코치 A 씨와 심석희 선수가 나눴던 대화에는 고의 충돌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승부 조작, 연금 박탈 등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버리 만들어야지. 라고 하고 심석희 선수가 응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 브래드버리를 만들어야지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브래드버리 선수가 호주 출신의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근데 2002년에 있었던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때 안현수, 오노, 리자진 그리고 투르콧의 연쇄적인 충돌 덕분에 꼴찌로 있다가 1등을 한 선수입니다. 감이 가시나요? 예. 예. 그래서 브래드버리를 만들어야지 뒤에 있는 선수를 1등으로 만들어버리자. 연쇄 충돌을 조금 계획을 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였고 실제로 심석희 선수는 1000m 결승에서 이 추월을 시도하는 최민정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졌고 결국 두 사람 모두가 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추후에 심석희 선수에게 승부 조작 의혹마저 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실격을 하는데 자기도 실격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싫어하는 선수를 이렇게 실격패시킨다?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예.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 정황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경기 직후에 최민정 선수가 인터뷰를 거부한 채 이제 굳은 표정으로 지나갔는데 심석희 선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뭐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또 짓기도 했습니다. 해석은 참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게 고의냐 아니냐를 판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 메달을 포기할 만큼 그게 참 중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그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메달도 과거에 획득을 했었고 뭐 연금도 뭐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돌려서 생각을 한다면 굳이 내가 여기서 메달 따지 않아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주고받은 그 카톡 내용이 충격적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심석희 선수 입장 나왔습니까? 네, 심석희 선수는 어쨌든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당시에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으로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서 김아랑, 최민정 코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버리 언급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올림픽 결승에서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과 최민정의 아웃코스가 겹쳤고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뭐 해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빙상협회나 체육협회가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일단 근데 어제 국감장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고의성을 가지고 우리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빙상연맹은 전담팀 꾸려서 고의 충돌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런 문제도 있어요. 기존에 지급된 연금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 전문가들은 환수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민정과 일단 심석희 선수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예. 선수촌에서 퇴촌 처리하고
심석희 선수를 귀가시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사에 이제 들어갑니다. 예. 어쨌든 빙상협회는 여전히 과거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폭로가 나왔어요. 그 배구 선수 이다영 선수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고 가정폭력, 외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다영 선수가 2018년에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한 매체와 이 남편 조모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고 이다영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다영 선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메시지에 욕설을 날리고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폭력이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다영 선수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다영 법무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2018년 4월부터 4개월가량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후 별거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다영 측은 그 남편 조 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이다영의 부동산 혹은 현금 5억 원을 달라는 등 경제적 요구를 해왔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괴롭힘을 조 씨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남편 조 씨는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동거한 기간까지 합치면 1년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당시에 뭐 신혼 가전 생활비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면서 이다영 측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자, 이다영 씨가 이제 학교 폭력 등등을 위해서 국내 배구에서는 퇴출됐고 외국 리그로 나갔는데 네. 또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과연 그리스 리그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